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만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시장에 대해서 저도 커피를 사업을 했고 많은 직장도 다녔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사업의 꿈을 꾸며 도전을 하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스타일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커피가 좋아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들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정체성은 없고 주변에 저가 커피나 이런 카페 시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흔들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커피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나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일반 이런 작은 개인 샵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고 하고 있는 것도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아무리 저가 커피가 오더라도 어떤 가격 경쟁이 오더라도 나만의 스타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철학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전혀 흔들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고객들에게 이롭게 할 수 있을지. 고 스티브 잡스도 소크라테스가 온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가진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애플의 기술을 다 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내 제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뛰어들고 그렇기 위해서 애플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리한 거를 나만 쓰기에는 너무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도 사용해서 그 편리함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나만 잘 살기 위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이롭게, 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보통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부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었던 간에 내 마음이 고객들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롭게 할 수 있는지, 편리할 수 있는지, 정말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저가 커피나 가격 경쟁이 들어오더라도 이 집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물러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의 스타일, 과연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 내 사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씩 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워 나가면서 성장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나만의 스타일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깨닫고 내 스스로 느껴야만이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만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냥 나는 커피가 좋아서, 나는 이게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고, 왜 나는 꼭 이거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손자병법 16, 내가 치른 전쟁은 아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이 공격하려면 먼 곳을 공격하라. 멀리 공격하려면 가까운 곳을 공격하라. 이를 일러 전략적인 속임수라 하며, 핵심은 적이 대비할 수 없게 만듦에 있다. 적이 대비한다면 우리는 승산이 적다. 적이 대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전력 투구하면 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갱도강, 한신이 나무통을 이용하여 황하를 건넌 사례가 그것이다. 초한지쟁, 항우와 유방이 갱패하던 시절이다. 유방이 불리해지자 위왕 표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모친이 아프다는 핑계로 유방에게 휴가를 정해 귀향한 뒤 항우에게 투항했다. 유방은 한신을 보내 위왕표를 제압하라 명했다. 한신은 임진위에서 위왕표와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한신은 선박을 구했지만 고작 100여 척에 불과했다. 나루터 앞에 100여 척을 도열하고 금방이라도 도하할 듯 매일 부산을 떨었다. 유황표는 건너편에 잔뜩 대비하고 있었다. 한신은 조용히 일명 모깅이라 하여 주둥이는 작고 배는 큼지막한 나무통을 준비시켰다. 모깅이 준비되자 한신은 대군을 이끌고 슬그머니 하양으로 이동했다. 이어서 모갱을 엮어 뗏목을 만들고 하양에서 도하하여 안읍을 습격했다. 유황표의 옆구리를 찔러 생포한 것이다. 유황표는 한신이 하양에서 도하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 기겁했다. 하양 쪽에는 선박이 없잖아. 어디서 선박을 구한 거야? 유황표는 대용품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한신이 구사한 책략은 원이시직은인데 쉽게 풀이하면 이렇다. 멀리 공격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연기를 하라는 것이다. 물론 유야는 반대로 근이시지원의 실례도 있다. 가까이 공격하고자 먼 곳에서 연기를 한 사례이다.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와 월나라가 쟁패할 때 이야기다. 두 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월나라는 일부 병조를 상류와 하류로 풀어 밤만 되면 북을 치고 강을 건널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오나라는 부득이 군대를 상류와 하류로 이동시켜 방어했다. 그런데 월나라는 밤에만 소수병력으로 진궁의 북소리만 시끄럽게 두드렸던 것이다. 일종의 호장성세로 오나라의 병력을 분산시킨 것이다. 이에 월나라의 정예는 강의 중류를 도하하여 오나라의 주력을 제압하고 크게 승리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허장성세와 성동격서의 전술인데 쌍방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것인지 거짓인 척하면서 진짜로 공격을 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한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 꼭 서쪽만 공격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작 동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페널티킥을 막을 때 골키퍼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녀석이 가짜 동작으로 나를 흔들댔지만 저 가짜 동작이 진짜 동작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가짜 동작은 속임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 사이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른다면 도대체 어느 편이 이길 수 있을까? 키커의 입장에서 보면 공을 찰 때 안정되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차야 할 것이다. 만일 엉뚱하게 골을 밖으로 날려버리면 골키퍼가 어떻게 막든지 키커는 골을 넣을 수 없다. 골키퍼의 입장에서 보면 동작이 빨라야 하고 또한 운도 있어야 한다. 물론 골키퍼도 가짜 동작으로 키커를 흔들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방 공격수와 골키퍼는 평소에 훈련할 때 무엇을 연습할까? 가짜 동작만 연습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체력을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전술을 연습할 것이다. 체력, 기술, 전술. 이 세 가지가 축구라는 전투에서 본질적인 것이다. 한신이 전쟁을 잘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한신의 묘책이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전설과 기록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말하자면 전쟁이란 한신처럼 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말해서 장군이란 회사의 지배인과 같아서 경영과 관리가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러므로 한신이 유방을 향해 폐하는 최대 10만 병력을 지휘할 수 있으며 병력이 많아지면 폐하는 힘들어진다고 큰 소리를 쳤다. 물론 자신은 다다익선이니 100만 병력이라도 손바닥을 쥐집듯 자유롭게 지휘한다고 장담했다. 이게 장군인 것이다. 그러나 한신의 전설적인 전투는 별개의 문제다. 그저 신화로 들어야 실제 전쟁으로 간주해서는 오해다. 중국번은 한신의 목행도강의 진실성에 회의적이었다. 나무통이나 항아리로 뗏목을 만들어 대군이 도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신의 또 다른 전설이 승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한신의 병졸들이 마대에 흙을 담아 상류의 물줄기를 막자 하류의 마른 강바닥으로 적군이 건넜고 그때 마대를 빼내 적군을 수몰시켰다는 내용이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댐을 만들 때 흐르는 물줄기를 향해 토사 마대를 하나씩 던져서 물을 가둘 수 있을까? 또한 홍수를 만들려면 한꺼번에 마대를 빼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누가 어떻게 마대를 빼낼 것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란 게 중국번의 판단이었다. 중국번은 심지어 이렇게 폭로한 적도 있다. 우리 군대가 승전한 적이 있다. 문인들이 우리의 승전 소식을 기록한 문장이 있어 읽어보았다. 나도 글을 쓰지만 문인들이 쓴 글을 읽으며 탁자를 치고 탐복했다. 내가 치른 전쟁은 원래 저렇게 했어야 하는구나 싶었다. 전설적인 승전이었다. 그러나 내가 치른 전쟁은 아니었다. 중국번은 결론을 내렸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내가 치른 전쟁을 기록한 문장이 저토록 윤색이 되어 나오기 기가 막힐 노릇이다. 태사공 사마천도 문인이었으니 한신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을 테고 그러다 보니 엽기적으로 과장되게 기록했을 것이다. 쌍방은 모두 손자병법을 읽었고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쌍방이 구사하는 계책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된다. 가령 내가 저쪽을 공격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당신을 속이려 할 것이다. 물론 당신도 내가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당신을 속이려 한다고 당신을 오게끔 해놓고 실제로는 속이지 않고 그냥 이쪽을 공격하는 경우 말이다. 그렇다 한들 또한 어쩌겠는가? 축구 경기를 보라. 선수들이 패스하거나 드리블하거나 슛을 할 때 어디 고지고대로 하는가? 온갖 속임수 동작을 다 하지 않던가? 하지만 그런 것이 승리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는 그 화려함만 추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하며 튀어야 한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온갖 속임수가 승리의 본질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모든 건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카페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라떼아트도 비주얼까지 SNS에 올리기에 너무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빙기 청소며 매장 구석구석엔 언제 했을지 모를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정수기 필터는 언제 교체했을지 날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매장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포스를 보고 손 소독도 하지 않고 음료를 또 제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런 카페를 가시겠습니까? 위생은 음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우리 매장은 손님이 없네 하면서 투덜투덜 댑니다. 손님이 오려면 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손자병법 이야기가 마음을 깨우쳐주고 나를 알 때 비로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음, 밀크폼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밀크폼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라떼아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배우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알바도 가르치고 직원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먼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발씩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아가고 성장하고 이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배움이란 평생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마음을 담고 성장한 나를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한 걸음씩 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루가 모여 미래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빨리 성공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기본을 물색하게 하고 화려함,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번은 누구든 그거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그 다음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잊혀지게 되는 거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먼 곳만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 앞에 기본에 하나하나 진짜 위생부터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면서 스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천천히 해 나가면 당연히 화려한 퍼포먼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 앞만 멀리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기본을 잊혀버리고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지만 어쨌든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성공도 눈앞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는지 나를 좀 더 칭찬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나를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걸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